안녕하세요. 광고 없는 차트쇼 기즈모의 편견으로 선정한 기즈모의 베스트 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 보급형 태블릿 베스트 5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발표를 했어요. 꼭 새벽에 하는지 몰라. 졸려 죽겠네. 자, 정말 뭐 언팩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펙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넣었어. 뭐 제 노트보다 스펙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제품을 보면서 이 갤럭시 폴드가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팩 영상만 보면서 이 갤럭시 폴드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좀 괜찮은 스마트폰이지만 젊은 층에게는 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오늘 베스트 5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5위는 너무 작은 외부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화나 검색, 뭐 게임 등을 할 때는 아무래도 폴더를 열지 않고 외부 4.7인치 화면을 통해서 이용을 하겠죠. 예전에는 4.7인치 화면이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거는 6.1인치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S10은 6.4인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4.7인치 화면이 작게 느껴져요. 게임을 즐겨하는 젊은 층에게는 그렇게 4.7인치 화면이 매력적인 제한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양손 게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양손으로 조작하는 거. 그때 가서 폴더블 폰을 사면 되겠죠. 지금은 좀 일러요. 자, 4위는 어중간한 펼친 화면입니다. 자, 언팩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펼치자 작은 화면 보던 게 바로 큰 화면으로 시차 없이 이동하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깜짝 놀랐어. 그런데 화면 크기가 7.3인치예요. 7.3인치는 좀 어중간해요. 게다가 사진상으로는 4:3 비율이던데 이 16:9 비율의 영화를 주로 감상을 한다면 또 화면 인치에서 손해가 또 있어요. 그렇게 보면 6.4인치 화면하고 화면 크기가 영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언팩 영상에서는 지도를 큰 화면으로 보는 그런 장면을 시연을 했는데 사실 지도를 그렇게 크게 볼 일이 있을까요? 그냥 어디서 그렇게 크게 보고 있으면 길치 같아 보이겠죠. 좀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비게이션으로 쓴다 하더라도 좀 화면이 어중간하게 크기 때문에 거치대도 다 바꿔야 되고 뭐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노안이 가까워지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 눈이 아주 밝은 젊은 층에게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한 손으로 돌려보는 게 더 편하고 영상 볼 때는 화면 차이가 크지 않다면 왜 굳이 펼쳐서 영상이나 뭐 딴 거 게임도 사실 좀 화면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을 거고 좀 좋은 제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3개 화면 분할 멀티태스킹도 시연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10인치 태블릿을 몇 년째 쓰고 있지만 2개 분할 멀티태스킹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과연 스마트폰으로 3개 분할 멀티태스킹을 얼마나 많이 쓸까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크기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줌, 그 다음에 화면 넘기는 스와이프,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링 하는 거 있죠. 핑거 스크롤링 이런 거는 사실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갤럭시 폴드가 화면만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퇴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3위는 너무 두꺼운 두께입니다. 영상상으로서는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았어요. 뭐 온갖 연습을 했겠죠. 밤 새워가면서 안 두꺼워 보이려고. 하지만 이번에 두께와 무게를 밝히지가 않았어요. 4월이 돼야지만 알겠죠. 그렇지만 그 작년에 나왔던 해외의 폴더블 폰을 보면 두께가 15mm 이상이었고 무게도 300g 이상이었어요. 만약 삼성 폴더블 폰이 그 정도 두께와 무게로 나온다면 상당히 애매해요. 주머니에 넣기도 그렇고. 그런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폴더블 케이스를 쓰시잖아요. 이거 지갑 대신 같이 쓰려고.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폴더블이었으니까. 그런데 젊은 층에는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주 두꺼운 폴더블 케이스를 쓰고 계세요. 답답해 보이죠, 좀. 자, 또 폴더블 케이스를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폴더블 열고 또 폴더블을 열고 폴더블을 해서 보면은 이게 러시아 인형 있죠? 그거 마트로니카인가? 뭐 하여튼 그거 같겠죠. 아주 재밌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자, 2위는 S펜의 부재입니다. 자, 언팩 영상에서 보면 S펜을 시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들어가는 뭐 구멍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늘 공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갤럭시 노트와의 간섭 현상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태블릿과 노트북에도 지금 삼성은 S펜을 내장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폴드 정작 S펜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거에는 넣지 않는다면 사실 좀 이상해요, 컨셉상.
최근 태블릿들은 대부분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을 해요. 고급형 모델들은. 물론 이건 태블릿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태블릿 컨셉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폴드 S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걸로 열심히 스케치나 필기를 하려던 학생들, 젊은 학생들에게는 아마 실망이 되겠죠. 실제 S펜을 정말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데 있어야죠. 정발할 때는 S펜을 좀 넣어줬으면 해요. 1위는 역시 가격입니다. 가격은 지금 해외 발매가가 한 3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가격으로 발매가 되겠죠. 스펙만 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카메라도 6개고요. 스냅드래곤 855에 접히고 펼치고 배터리도 4800mAh나 되나? 하여튼 굉장히 크고 모든 스펙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인 건 가격만 본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 가격이면 갤럭시 S10 이번에 새로 나온 거를 구입할 수 있고요. 갤럭시 탭 S4 태블릿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무선 이어폰, 삼성 무선 이어폰까지 구입이 가능해요. 이걸 다 합쳐도 220이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자주 먹죠. 3,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630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4년 정도 쓴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2년 후에 또 바꿔야 된다면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천장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너무 비싸요. 이 정도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기즈모의 베스트 5에서는 삼성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좀 쿨하지 못한 이유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스펙만 보고 영상만 봤을 땐 저도 사고 싶어요. 전 또 나이도 들고 큰 화면이 좋아. 실제 제품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제 말은 틀렸는지 아니면 또 숨겨진 매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예고했던 대로 보급형 태블릿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면 태블릿 진짜 안 팔리겠다. 스마트폰이 다 잡아먹어. 참.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